화제의 사건이나 사회 현안을 인물을 통해 조명하는 시간 피플입니다. 이번 21대 대선 화두 중 하나는 개헌이죠. 권력 구조의 한계와 사회 변화에 맞지 않는 조항을 바꾸자는 목소리를 대변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국민주도 상생 개헌 행동에서 활동 중인 신용인 제주대 로스쿨 교수인데요. 석대성 기자가 신 교수를 만나 개헌 쟁점과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먼저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신용인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학교에 계시면서 이 국민주도 상생 개헌 행동에서 또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 단체에서 활동하게 되신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제 마음을 좀 뜨겁게 하는 구호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민중이 주인 되는 세상. 상당히 그게 와닿더라고요. 그래갖고 야, 어떻게 하면 남북한 동시 혁명을 해서 민중이 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느냐, 뭐 이런 꿈도 꾸고 그랬었는데요. 사실 우리 헌법 제1조 2항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이게 소위 민중이 주인 되는 세상의 헌법적 버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교수가 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법관 생활을 하거나 변호사 생활을 할 때는 이제 여력이 없었지만 교수가 되니까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민중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그 시스템, 제도, 이거 어떻게 하면은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제가 이제 중점을 두고 연구도 하고 또 활동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 답을 얻어낸 게 뭐냐 하면은, 일단은 풀뿌리 자치단위에서 주민들이 고도의 자치권을 누려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이 법을 직접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가 결국은 민중이 주인 되는 세상을 제도하는 길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전반부에는 소위 말해서 읍면동 단위에서 어떤 마을 정부, 법인격과 자치권을 갖고 있는 마을 정부, 그리고 또 주민이, 물론 출연은 국가와 어떤 지자체가 하겠지만 주민이 공동 소유하고 자주 관리하는 마을 기금, 이걸 두 기둥으로 하는 마을공화국을 3,500개 읍면동마다 다 세워지면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게 한 축이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국민이 법을 만들 수 있을까. 이것들을 고민을 하다가 생각을 한 게, 사실 장자크 루소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 입법권은 국가의 심장이다. 그러니까 행정권이라든지 사법권은 대표자가 대신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입법권만큼은 주권자의 국민이 직접 해야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낸 어떤 제도와 시스템이 제가 입법회의라고 명명을 했어요. 그래서 국민 누구나 발의는 할 수 있어요. 입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데, 이제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에 발의하게 되면 읍면동, 기초자치, 광역자치, 전국, 이 토너먼트식이 4단계에 관한 심의 절차를 거쳐서 탈락될 건 탈락되고 끝까지 어떤 선택된 그 안을 국회에 어떤 발의를 하고, 그래서 국회에서 의결하거나 만일 부결했을 때는 국민투표에 붙여서 확정하는 그런 방법으로 간다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론적이고 이렇게 상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마침 그러다가 이제 올해 2월 24일 날 국민주도 상생 개헌 행동이 뜨면서 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죠. 그 이유가 제목 자체가 국민주도더라고요. 개헌. 사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고 근본법이고 기본 질서를 정하는 법이고 최고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국민이 직접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국민 발안제 같은 것이 도입돼야 된다 생각을 했는데, 개헌 행동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그래서 저는 입법회의 형태의 어떤 국민 발안제, 이걸 한번 실현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여를 하게 되고 또 활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예. 이번 계엄 사태도 그렇고 이 국민들이 계엄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왜 개헌을 해야 되는지는 그렇게 크게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향인지도 좀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내가 정말 주권자인가? 모든 권력이 나로부터 나오나? 이렇게 물어서 자문자답할 때
글쎄요, 실감 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그 말보다는 루소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시민이 자유로운 것은 선거 때 의원들을 뽑을 때뿐이다. 의원들을 뽑고 나면 시민은 다시 노예가 된다. 오히려 이 말이 더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헌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헌법 개정 권력자고, 이 헌법은 국민이 주도해서 만들어야 되지만, 우리가 1948년 재헌헌법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9차례에 걸친 개헌이 있었는데, 그 대부분이 사실은 그 어떤 최고 권력자가 장기 집권을 위해서 그것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개헌을 했던 그런 흑역사가 있고요. 그나마 예를 들면 4.19 혁명이라든지 60 그 항쟁이라든지 민주항쟁이라든지 이 국민이 희생을 통해서 개헌의장이 열렸을 때도 사실은 정치권이 주도했지 국민은 배제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개헌이라는 것이 내가 영향을 미칠 수도 없고 좀 그림의 떡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이제 87년 이 현정 체제 이후 이제 시간이 한 40년 흐르면서 개헌의 목소리도 높고, 또 이제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열망들이 있는데, 이게 또 정치권이 주도하다 보니까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 얽히면서 결국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지금 개헌에 대한 열망이 있지만 왜 개헌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개헌하는지에 대해서는 막연하고 또 어떤 무력감 같은 걸 느낀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적극적인 그런 관심이나 이런 것까지 나아가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방향으로 좀 개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좀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현행 이 87년 체제가 이렇게 저는 지칭을 합니다. 이건 배제 민주정 체제다. 권력이 집중과 어떤 승자 독식, 이걸 특징으로 하고 있는 배제 민주정 체제다. 예를 들면은요, 저는 이제 세 갈래로 나눠서 바라보는데, 하나는 이 중앙 단위에서 보면은요, 제왕적 대통령제, 행정 권력을 100% 가져가는, 또 그 국회는 어떻습니까? 거대 양당제죠. 즉, 그래서 중앙 단위에서도 다수가 소수를 배제하는, 물론 이건 민주정 체제이긴 하지만, 그리고 중앙과 이 지방을 보면은요, 두 번째로 보면은 우리는요, 돈과 권력과 인재가 다 중앙으로 집중돼요. 완전히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 소멸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중앙이 지방을 배제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그리고 또 이제 국민하고 이렇게 대표 이 관계를 보면은요, 국민이 주권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대의제 또 이 관료제 이 시스템에 의해서 모든 정책 결정을 누가 합니까? 통치를 사실은 대표자가 하거든요. 관료들이 하고. 그래서 저는 대표가 또 국민을 배제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면은 개헌의 방향은 어떻게 되겠느냐? 당연히 개헌의 방향은 배제가 아닌 상생으로 가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중앙 단위에서도 어떤 제왕적 대통령제 이걸 좀 혁파하고, 또 어떤 거대 양당 중심제가 아니라 어떤 실질적 다당제로 가서 소수의 목소리, 다양한 목소리를 받아들이는, 즉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시스템. 그리고 또 중앙과 지방과 관계에서도요, 저는 과감하게 연방적 지방분권 같은 하고, 또 진짜 풀뿌리 자치에서 주민자치 제대로 실세해서 이 중앙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식의 시스템이 제도화가 되면은 어떤 정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지금 적대와 대결, 이 양극 정치로 우리 사회가 지금 거의 망국의 지경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좀 극복하는 어떤 그런 제7공화국 개헌의장이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향은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배제에서 상생으로. 이번 대선 국면에서 개헌 동력이 무엇보다 좀 중요한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동력을 이야기하니까 사실은 뭐 현실적으로 그 두 거대 정당,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후보의 입장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지난 9일인가요? 그 민주당하고 그 다른 정당, 뭐 조국혁신당하고 또 어떤 시민연대 합쳐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더라고요. 근데 그 공동선언문 발표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개헌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고, 개헌 내용 중에서 특히 제가 주목을 했던 거는 국민 참여형 개헌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국민 참여를 제도화하려고 하면은 개헌절차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법률로서. 우리가 2014년, 2017년, 2023년 세 번에 걸쳐서 개헌절차법안이 사실은 발의가 됐었는데 그 국회 임기 만료로 다 자동 폐기가 됐거든요. 근데 그런 개헌절차법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국민참여형 개헌을 얘기해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적어도 개헌절차법은 만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도 그 5월 3일인가요? 그 수락연설에서 이 낡은 이 87년 체제는 개헌해야 된다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아마 김문수 후보도 뭐 그 뒤에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나온다면은 당연히 국민참여형 개헌을 얘기할 거고 그렇게 된다면은 앞으로 이 대선이 끝나고 이제 차기 정부에서는 이제 개헌 논의를 할 때 그에 앞서서 이게 국민참여형 개헌이 돼야 되니까 개헌절차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개헌절차법을 만들면 개헌절차법이 크게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어떻게 국민을 참여하게 할 것이냐 하는 국민참여 방안, 또 하나는 아마 개헌특위를 제도화하고 상설화하는 국회 내에. 그래서 이 갈 텐데 문제는 이 국민참여 방안을 어떻게 제대로 만들 수 있느냐.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요. 개헌이란 게 어쨌든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아주 민감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으니까 이게 국민참여 방안은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또는 정치권의 입맛에 맞도록 실제로 그렇게 해놓고서 뭔가 명분만 제공하는 형식적 절차로 전락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선에서 지금 아마 개헌 공약들을 이제 다 하니까 대선 이후에 이 국민절차법을 만들 수 있는 이제 명분은 나왔고 이 동력도 나올 거라 보는데 이걸 어떻게 제대로 만들 수 있겠느냐 이게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로의 그 지금 활동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 대선 이후에 개헌절차법 제정운동에 아마 개헌운동 세력들의 그 힘이 모일 텐데 저도 거기에 일단은 덧붙이려고 해요. 좀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할 거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제주도에 사니까 사실은 제도화를 하기 전에 한번 시민운동 차원에서 그 입법회의 운동을 해보자. 특히 개헌행동이요. 그 읍면동 원탁회의 그리고 추천민회 운동을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읍면동 단위에서는 원탁회의를 꾸리고 기초자치 전국 단위에서는 이 원탁회에서 추첨으로 뽑힌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그 추천민회를 하겠다 그랬으니까 제주도에서 한번 해보자. 제주도가 이제 43개 읍면동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마 43개 읍면동마다 다 만들어지긴 어려울 수도 있어도 뭐 한 40개 정도 또는 30개 정도라도 좀 만들어서 실제로 그 제주도민이 나름대로의 어떤 개헌안 또는 뭐 아까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와 관련된 그런 개헌안이라든지 또는 뭐 특별법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정치, 행정 제도에 대한 어떤 개혁 방안들을 내놓게 하고 그리고 43개 읍면동마다 한 명씩 또는 뭐 두 명씩 이렇게 추첨으로 뽑힌 제주민을 구성해서 거기서 논의를 하고 논의를 해서 거기서 확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만일에 확정된 안이 있으면 예를 들면 제주도의 43개 읍면동에서 아라동에서 올라온 안이 확정이 됐다. 그럼 나머지 42개 읍면동에 다시 회부를 해서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게 해요. 그럼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으면 그걸 갖고 개헌행동에 이제 안으로 올려서 개헌행동이 자 우리가 이런 안을 가졌으니 개헌행동에서 이걸 갖고 이슈 파이팅을 해달라. 이런 식의 한번 활동을 해볼까.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리고 이게 성공을 한다 그러면 한번 전국적 차원에서 돼보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들이 현실적으로 입법회의가 무엇인지 조금 그래도 모의 입법회의 형태지만 좀 학습할 수가 있게 되고 체험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되고 이해도 좀 더 생기고 그러다 보면 지지도 높아질 거고 그러면 결국 이걸 제도화할 수 있는 길로 열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은 그걸 통해서 개헌절차법도 제대로 만들고 또 정말 국민이 상생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 상생하는 그런 어떤 제7공화국 개헌을 만든다면은 대한민국이 확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노력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